스포츠.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에는 해외 축구 이야기와 함께하고 있죠. 라디오의 발롱도르를 꿈꾸는 이건 김정용의 랄롱도르 시작합니다. 풋볼리스트 김정용 기자와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용입니다. 네, 오늘 멋진 또 모자를 쓰고 오셨네요. 예. 자, 이어서 영국에 있는 이건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건입니다. 야,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에 목소리를 못 들어서 굉장히 아쉬웠는데요. 오늘 또 좋은 소식 많이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기자, 챔피언스 리그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영국 올드 트레드가 아주 떠들썩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챔피언스 리그 주중에 조별리그 3차전 경기들이 이제 수요일, 목요일 새벽에 나란히 열렸습니다. 명승부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요. 말씀해 주신 대로 영국 맨체스터에 있는 올드 트래포드가 정말 떠나갈 듯 했습니다. 이제 21일 새벽, 오늘 새벽이었죠. 맨유와 아탈란타가 챔피언스 리그 F조 3차전 경기를 펼쳤는데 맨유가요 0대2로 지고 있다가 3골을 넣으면서 3대2 역전승, 그것도 마지막 골은 호날두가 결승골을 집어넣으면서 결국 3대2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맨유는요 이 승리로 조 1위로 올라서면서 그동안의 부진을 많이 털어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김정용 기자, 이번 승리는 좀 값진 승리 같아 보여요. 네, 솔샤르 감독이 우리가 흔히 그 축구 팬들이 하는 얘기로 위기를 스스로 자초하고 그것을 또 극복해서 평가를 끌어올리고 예. 또 그런 걸 반복하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위기였어요. 최근에 리그에서도 많이 지고 바로 전 경기에서도 프리미어리그에서 레스터 시티에 2대4로 패배하면서 굉장히 위기가 심했는데 우리 흔히 하는 얘기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감독의 종류 중에서 용장, 지장, 덕장 다 좋지만 제일 이기기 힘든 건 운장이다. 운장이죠, 운장. 네. 이날 솔샤르 감독이 운이 좋았습니다. 상대팀이 이탈리아의 신흥 강호 아탈란타인데 주전 수비수가 다 부상을 당했어요. 네. 특히 마지막 한 명 남아있던 상대 수비수가 전반전 중에 부상을 당하는 아이고. 마지막 그러니까 메뉴 입장에서 호재죠. 네. 마지막 호재까지 찾아오면서 후반전에 완전히 흐름을 뒤집을 수 있었고요. 그래서 후반전에 쉽게 역전을 했습니다. 이건 기자 얘기대로 조 1위로 올라섰는데 바로 이 조가 가장 진흙탕 싸움 중인 조기 때문에 한 경기 한 경기가 정말 소중한 조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솔샤르 감독이 이제 경질설까지 나온 상태였는데 이건 기자 어떻습니까? 맨유 팬들의 화는 좀 풀렸나요? 네, 이제 이 경기 하기 전까지 맨유가 7경기 중에서 정말 2승밖에 못하면서 이거는 맨유의 그런 성적, 그리고 올 시즌에 바란 선수라든지 호날두 선수라든지 산초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기력은 상당히 좋지가 않다. 그러면서 맨유 팬들이 상당히 화가 많이 났었고 뭔가 희생양을 찾으면서 솔샤르 감독 좀 잘라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카리스마도 못 보여주는 것 같고 막 그렇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이쪽 스카이 스포츠 해설위원인 게리 네빌이라든지 아니면 캐러거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매주 이제 나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 캐러거는 맨유가 만약에 리그 우승을 하더라도 솔샤르 감독을 경질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경기 이렇게 3대2로 역전승을 거두면서 특히 이제 챔피언스 리그에서 지난 경기도 역전승을 거뒀고 이번 경기도 역전승을 거두면서 맨유 팬들의 화도 상당히 많이 풀렸고요. 그래도 솔샤르, 그래도 호날두 한번 믿어봐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솔샤르는 그래도 솔샤르. 호날두 플레이에 대한 팬들의 감정? 느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호날두 선수가 이제 맨유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예전만큼 못하다. 그러니까 특히나 승부욕은 넘치고 하는데 많이 뛰지 않고 압박도 안 한다. 그래서 팀에 큰 해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비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솔샤르 감독이 호날두를 이제 솔샤르 감독과 호날두 같이 뛰기도 했고 했었는데 그래서 좀 통제를 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이제 그런 비판적인 여론들이 많았었는데 솔샤르 감독은요 이제 이날 경기 하고 난 다음에 봐라 이제 호날두가 그렇게 안 뛰는 것도 아니고 압박도 많이 한다라고 이야기도 했고요. 특히나 결국에는 승리를 가져오는 선수이기 때문에 호날두의 결승골이 딱 터지면서 승리를 하면서 호날두에 대한 그 비판 그런 여론들도 진짜 상당히 많이 누그러진 그런 상태입니다. 호날두가 참 독특한 선수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김정용 기자. 이제
우리나라에 왔을 때도 날땡두라고 네. 그런 별명도 있었고 열심히 안 뛰는 것 같다. 아니다. 골 결정력만큼은 뭐 거의 신급이다. 어때요? 결정적일 때 골을 넣으니까 뭐 미워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입장에서 그 경기력을 놓고 보자면 호날두에게 어떤 좀 죄인으로 지목하는 건 뭐 부당한 일인 것 같고요. 지금 챔피언스리그 3경기에서 전 경기 다 꼬박꼬박 득점을 했고 특히 메뉴가 현재까지 2승을 거뒀는데 그 2승 다 질 뻔한 경기에서 역전승을 했거든요. 막판 역전골을 2경기 다 호날두가 넣었습니다. 이번 아탈란타전만 넣은 게 아니고 요 바로 전 경기인 비아레알전에서도 넣었거든요. 이 선수는 이 나이가 85년생이니까 한국 나이로 38살, 네. 37살인가요? 나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감독이 좀 체력이 떨어진 걸 감안하고 잘 활용하기만 한다면 네. 거의 한 경기 한 골씩을 넣어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의 경기력에 대해서 가타부타 할 수는 없는 거고 사실은 설사르 감독이 다른 선수들과의 퍼즐을 잘 맞춰야죠. 네. 일단 호날두를 잘 활용하는 게 방법이다. 메시도 있지 않습니까? 메시도 파리 생제르맹 가갖고 뭐 이렇다 저렇다 말이 많았는데 결국 이번에 또 승리를 이끌었네요. 네, 메시 선수는 파리 생제르맹 소속으로 첫 멀티골을 한 경기 2골을 넣었습니다. 상대는 독일 팀인 라이프치히였고요. 라이프치히 몇 달 전까지 황희찬 선수가 있던 팀으로 우리한테 친숙하죠. 네. 이 경기에서도 파리 생제르맹이 밀렸어요. 일방적으로 밀렸습니다. 라이프치히가 거의 몰아붙였고요. 네. 라이프치히 선수 중에서 황희찬 선수 있을 때도 동료였던 은쿤쿠라는 이름의 네. 파리 태생의 그 프랑스인 윙어가 있는데 이 선수가 요즘 활약 중이에요. 그래서 은바페와 메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리 생제르맹이 밀렸거든요. 하지만 경기력과 무관하게 네. 결국에 은바페가 한 골, 메시가 2골을 넣으면서 뭐 슈퍼스타의 힘으로 파리 생제르맹이 어렵게 이겼고 그래서 프랑스 매체에서는 팀의 전체 경기력은 다 차치하고 예술가 2명 덕분에 이겼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술가 2명. 이건 기자 어떻습니까? 뭐 메시야말로 예전에 바르셀로나만 못하다 이런 평가가 있긴 있었는데 이번에 잘한 것 같아요. 이건 기자. 네, 맞습니다. 일단 그 메시 선수가 올 시즌을 앞두고 급격하게 이제 바르셀로나에서 파리 생제르맹으로 팀을 옮기면서 좀 떨어진 것이, 그러니까 경기력이 떨어진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통계를 보더라도 이 라이프치히와의 경기 하기 전에 메시 선수가 5경기에 나와서 한 골밖에 기록을 못했거든요. 그러면서 상당히 조금 또 메시 선수도 나이가 이제 87년생이기 때문에 35이기 때문에 약간 좀 노화가 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조금 나왔습니다. 그런 의구심도 있었고 또 네이마르와 은바페 선수 함께 호흡을 맞추는데 아직까지는 서로 간의 호흡이 좀 융화되지 못하면서 불협화음이 난다라는 평가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날 그 라이프치히와의 경기에서 네이마르 선수는 부상으로 나오지 못했고 메시 선수는 은바페 선수하고 이제 뛰어난 호흡을 보이면서 공격을 이끌었고 이제 2골을 넣었거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경기 직전에 종료 직전에 페널티킥을 이제 또 얻었는데 메시 선수가 자기가 차지 않고 네. 은바페 선수한테 너무 넘겨주면서 네 이거 차라 이렇게 양보하는 그런 훈훈한 모습도 보이면서 메시 선수에 대한 그런 의구심이 호평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 여담이 있다면 파리 생제르맹을 호나우지뉴가 방문을 했어요. 네. 호나우지뉴가 우리가 바르셀로나에서 메시와 동료했던 걸로 더 잘 알고 있지만 네. 사실은 바르셀로나 가기 전에 이 선수도 파리 생제르맹 소속이었거든요. 2002 월드컵에서 맹활약할 때도 파리 생제르맹 소속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친정팀을 방문하는 김에 그 바르셀로나에서 정말 아끼던 동생인 메시와 만나서 아주 반갑게 꼭 끌어안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나서는 부상 중인 브라질 대표팀 후배 네이마르와 술을 마시러 간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호나우지뉴는 네. 참, 은퇴했으니까. 네. 언제 봐도 참 기행을 일삼는 네. 대단한 선수인 것 같습니다. 뭐 굉장히 좀 이상한 짓을 많이 하지만 얼굴을 보면 또 미워할 수 없는 환한 그렇죠. 미소를 갖고 있죠. 그럼요. 예. 그래서 김 기자, 지금 메뉴와 파리 생제르맹 순위는 어디쯤 와 있습니까? 이제 조별리그잖아요. 네. 4팀씩 각 조가 구성되는데 2팀 다 자기 조에서 1위이긴 합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A조에서 맨체스터 시티와 나란히 선두권을 달리고 있고 네. 아마 1위, 2위가 바뀔 수는 있지만 이 2팀이 16강 갈 것 같아요. 네. 다만 F조, 메뉴가 있는 F조가 좀 희한한데 조 1위 메뉴와 조 최하위 스위스 팀 영보이스의 격차가 단 승점 3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경기로 뒤집힐 수 있거든요. 지금 가장 승점 격차가 적은 조가 바로 이 F조라서 메뉴, 비아레알, 아탈란타, 영보이스 중에 누가 올라갈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심지어 영보이스가 메뉴를 한번 이겼기 때문에 네. 나중에 상대 전적을 따지게 되면 영보이스가 메뉴를 앞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 경기 한 경기 정말 소중하게 이제 치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날두의 골이 이 팀은 더 소중한 거죠. 네.
이건 기자, 그리고 리버풀 살라의 활약도 엄청 화제였어요. 네, 이 경기가 이제 20일 새벽에 그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경기였는데 리버풀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원정을 갔습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팽팽한 경기 자체도 정말 재밌었거든요. 서로 골을 주고 받으면서 난타전을 이제 펼쳐졌는데 살라 선수가요 선제골 그리고 결승골을 넣으면서 이제 2골을 넣으면서 팀의 3대2 승리를 이끌었고요. 리버풀은 조별리그 3연승을 질주하면서 조 1위로 올라섰는데 이 살라 선수가 이날 경기 골을 넣으면서 공식 경기, 그러니까 자기가 나온 공식 경기 9경기 연속골을 성공을 시켰거든요. 이거는 네. 이제 리버풀 역사상 최초의 기록이고요. 여기에 살라 선수 챔피언스 리그에서 통산 31골을 넣었는데 리버풀 소속 선수로서는 예전에 그 스티븐 제라드 지금 이제 셀틱 감독을 하고 레인저스 감독을 하고 있는데 스티븐 제라드가 30골을 넣었는데 이 기록을 넘어서서 리버풀 역대 통산 챔피언스 리그 최다 득점 1위에도 올라갔습니다. 지금 살라 같은 경우에는요. 공식 경기 11경기에서 12골 4도움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에서 가장 핫하고 가장 최고의 선수는 호날두 메시가 아니라 살라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김정윤 기자, 어쨌든 F조 메뉴를 제외하고는 우승 후보들이 지금 순항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1, 2라운드에서는 이변이 굉장히 많았어요. 하지만 이번 3라운드에서는 대체적으로 강팀들이 다 승리를 했고요. 네. 이를테면 앞서서 일격을 당해서 조하위권으로 떨어졌던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도 이번에 우크라이나 팀인 샤흐타르의 5대0 대승을 거뒀고요. 네. 반대로 그래서 돌풍의 팀들이 좀 주춤했는데 그 앞선 1, 2라운드 최고 이변의 팀이 셰리프라는 여기서 얘기한 적이 있는 정말 작은 팀입니다. 네. 몰디브 리그에 있는 팀인데 몰디브가 작은 나라잖아요. 네. 심지어 이 셰리프라는 팀은 몰디브 팀도 아니고 몰도바 옆에 붙어 있는 트란스니스트리아라는 유엔이 인정한 국가가 아니고 자기들이 독립국가라고 주장하고 있는 예. 그런 지역의 팀이에요. 예. 말만 들어도 정말 작은 팀이잖아요. 네. 그 나라 소위 그 나라 인구가 50만 명인 나라거든요. 네. 근데 그런 팀이 2라운드까지 레알 마드리드와 인터밀란을 제치고 조 1위였어요. 그런데 이번 경기에서 인터밀란에 지면서 네. 조금씩 순위가 떨어지고 있고 결국에는 이 조도 레알 마드리드와 인터밀란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승 후보들, 강팀들이 어쨌든 16강, 8강 계속 올라갈 것 같은 올해도 느낌이 들고요. 이런 챔피언스 리그 이야기하면서 우리나라 선수 이름을 거론할 수 없다는 게 조금 아쉽게 느껴집니다. 우리나라 유럽파들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 이야기 잠시 쉬었다 와서 나누겠습니다. 감동의 순간을 즐기는 시간. 스포츠. 박태원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네, 해외 축구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라디오의 발롱도르 이건 김정용의 랄롱도르 듣고 계시고요. 풋볼리스트 김정용 기자, 영국에 있는 이건 축구 전문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건 기자, 손흥민 선수가 코로나19 감염된 것 같다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이게 정확히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영국 시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토트넘과 뉴캐슬의 경기가 17일 일요일에 열렸습니다. 이제 그 경기 이틀 전인 15일 금요일에요. 누누 산투 토트넘 감독이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여기에서 누누 감독이 팀에 큰 이슈가 있다.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런데 말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발언 자체가 그 기자회견을 하면서 엠바고 요청이 있어가지고 조금 시간이 걸렸어요. 이제 릴리즈 되는 데까지, 이제 보도되는 데까지는. 그러면서 이 엠바고가 오기 전에 영국 현지 매체들이 그러면 도대체 무슨 문제냐라고 하면서 전방위적으로 취재를 했고 토트넘 내 2명의 선수가 코로나19 검사를 했는데 양성 판정을 받았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SNS상에서 이 그 2명의 선수가 알고 보니 손흥민 선수 그리고 브리안 힐 선수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돌았고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토트넘은 아무런 확인을 해주지 않고 저도 연락을 해봤습니다만 할 말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현지 매체에서도 이제 누구라고는 얘기는 못했지만 계속 그쪽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이 흘러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간이 흘렀고 17일 이제 경기 시작 전에 1시간 반 전에 토트넘 선수단이 뉴캐슬에 도착을 했는데 내리는 버스에 손흥민 선수가 있었던 게 확인이 되면서 이거는 아니구나라는 이야기들이 나왔고 손흥민 선수 선발 출전을 했고요. 그 선발 출전 명단이 나오니까 토트넘이 그제서야 공식 입장을 통해서 그 코로나19에 걸렸다고 했던 2명의 선수들의 그런 테스트가 결과가 잘못된 것이었다. 그래서 다시 해봤더니 음성으로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 두 명의 선수에 대한 이름은 절대 끝까지 밝히지 않았고요. 결과론적으로는 손흥민 선수가 코로나19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확인을 할 수가 없고요. 결국에는 해프닝으로 끝난 그런 사건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기자, 어쨌든 뭐 뉴캐슬에 도착을 해서 토트넘이 아주 좋은 경기를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토트넘이 이 뉴캐슬 원정에서 3대2로 승리를 했는데요. 손흥민 선수 시즌 4억 골을 집어 넣었거든요. 케인 선수와 합작을 해서 골을 넣었는데 이날 경기에서 케인 선수는 1골 1도움을 기록을 하면서요. 리그 첫 골도 만들어냈고 손흥민 선수, 케인 선수 또 이제 올 시즌 처음으로 또 합작골을 만들어냈다라는 거, 뭐 그런 모습들. 그러면서 승점 3점을 획득을 하면서 토트넘 2연승, 리그 2연승을 달리게 됐습니다. 어쨌든 김종현 기자, 이 손흥민, 케인 이 듀오의 합작골이 나왔다. 이거 오랜만에 들려오는 소식 같아요. 네, 이번 시즌 정규리그에서 안 나오고 있었어요. 지난 시즌까지 정말 많이 만들고 있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난 뉴캐슬과의 그 8라운드에서 발동이 걸려서 이 두 선수의 합작골이 통산으로는 35골째가 됩니다. 이게 토트넘이 이제 다음 경기를 24일 오후 10시에 웨스트햄 상대로 치르게 되는데요. 네. 이제 다음 경기에서 36번째 합작골을 노릴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36골이 듀오 합작골로는 현재 프리미어리그 기록입니다. 정말로요? 네, 그 기존 기록을 그 유명한 그 전 첼시의 램파드, 드로그바 콤비가 가지고 있는데 손흥민, 케인 듀오가 서로 이제 어시스트를 주고 받아서 합작골을 단 하나만 더 넣으면 타이 기록이 되고 두 개를 더 넣으면 역대 최고의 프리미어리그 공격 듀오가 되는 거죠. 예. 앞으로 두 골은 뭐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말이죠. 한 번 터졌으니까 슬슬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국에서도 이 기록에 관심이 크겠죠, 이건 기자? 네, 맞습니다. 뭐 지난 그 뉴캐슬과의 경기 끝나고 난 다음에도 영국의 그런 뭐 매치 오브 더 데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문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손흥민, 케인, 여기서는 이제 케인을 먼저 쓰니까 케인, 손, 뭐 합작골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두 간의 그런 컴비네이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고요. 뭐 김종현 기자가 얘기한 대로 이제 기록에 타이 기록에 한 골, 새 기록에 두 골 남겨뒀으니까 아마도 새로운 기록을 쓰게 되면 이쪽 언론에서는 각종 여러 가지 찬사와 함께 그 부분을 크게 다룰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뭐 개손이든 손캐든 어쨌든 계속 만들었으면 좋겠고. 김종윤 기자, 김민재 전문 담당. 네. 김민재 선수가 퇴장을 당했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김민재 선수가 그 우리나라와 이란을 거치면서 A매치 2경기를 치르고 돌아가서 첫 경기에서 맞아요. 전반 초반 일찌감치 경고 2장을 받아서 퇴장을 당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경기였어요. 상대팀이 트라브존스포르인데 예전에 그 우리 월드컵 선수였던 이을용 선수가 진출했던 걸로 친숙한 그 트라브존스포르인데 우승 경쟁 상대였거든요. 근데 중요한 경기인데 김민재 선수가 퇴장을 당하면서 이 경기에 졌습니다. 그래서 페예노르트는 1위에서 떨어져서 3위로 내려갔고요. 경고는 특히 두 번째 경고가 좀 논란이 됐는데 트라브존스포르에 옛날에 유명했던 공격수인 제르비뉴가 소속돼 있어요. 제르비뉴가 돌파할 때 김민재 선수가 좀 손으로 밀면서 막았다는 점을 이제 주심이 지적해서 두 번째 경고를 주고 퇴장을 지시했습니다. 이건 기자, 이게 이제 퇴장을 당할 만한 상황이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축구 규칙을 살펴보면 사실 그 장면에서는 옐로 카드를 줘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옐로 카드. 그러니까 상대 선수가 이 부분에서 이제 골키퍼와 1대1로 맞설 수 있는 전도 유망한 공격 상황이었거든요. 그랬을 때 반칙을 범하면 옐로 카드를 주는 게 맞기는 한데 그 장면에서 김민재 선수가 상대 선수를 밀어뜨리는 약간 어깨 싸움 하면서 약간 손이 약간 살짝 들어갔는데 그 정도의 몸싸움을 가지고 반칙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는 장면이었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트라브존스포르의 그런 홈구장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페네르바체와의 뭐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관계들을 봤을 때 주심이 너무 엄격하게 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좀 많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경기 결과도 김민재 선수 퇴장 이후에 뭐 수적 열세를 극복 못하고 역전패를 당했고 이런 상황이라면 다음 경기도 좀 걱정이 됩니다. 이제 근데 유럽 대항전이 마침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 새벽에 챔피언스리가 있었던 것처럼 이제 잠시 후죠. 내일 새벽에는 유로파 리그와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가 열리는데 이 유럽 대항전은 자국 리그와 그 징계가 연동이 안 되기 때문에 내일 새벽에는 경기를 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일 새벽 열리는
벨기에 팀 앤트워프와의 유로파리그 홈 경기는 김민재 선수가 풀타임을 소화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주말 경기는 이제 결장을 하게 됩니다. 뭐 페네르바체와 김민재 선수 입장에서는 뛰고 싶기도 하고 뭐 불명예스럽게 못 뛰는 거니까 불만이 있겠지만 네. 사실은 뭐 김민재 선수가 이 정도 타이밍에 2경기 정도 쉬어가는 건 쉬어가는 거. 원체 지쳤기 때문에 네. 뭐 좋은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뭐 김민재 선수가 이런 걸로 퇴장을 당할 정도라면 다음부터는 그런 행동을 또 안 하면서 수비를 잘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봐야겠습니다. 이건 기자, 황의조 선수 골 소식이 있었네요. 네, 골도 넣었습니다. 이제 황희조 선수가 낭뜨와의 경기를 펼쳤는데 후반 17분에 정말 멋진 가마차기 골로 시즌 4호 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골이 나고 난 다음에 8분 후에 갑자기 황희조 선수가 발목을 삐끗하면서 긴급 치료를 받았고 결국 교체 아웃이 됐습니다. 이제 경기 직후에는 이 부상 정도에 대해서 혹시나 뭐 수주 결정 가능성 뭐 이렇게 뭐 아킬레스건까지 다치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예. 걱정 어린 시선들도 많이 있었는데 이제 좀 며칠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야기가 나왔는데 인대 손상이다.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라는 그런 발표가 나오면서 염자가 삐끗한 거예요. 약간 조금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다가오는 로리앙전 출전은 불투명하지만 길게 결정하지는 않을 것 같다. 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좀 가슴을 좀 쓸어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은 약간 뭐 피로에 의한 그런 부상이 많지 않습니까? 피로 네네. 골절도 있고. 이게 일정이 정말 빡빡한 황의조 선수인데 이 빡빡한 일정 때문에 좀 부상이 온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이제 대표팀 얘기할 때 사실 자주 나오는 얘기인데 뭐 똑같은 경기 일정, 똑같은 잦은 항공 스케줄일지라도 선수 개개인마다 몸에 오는 타격은 개인차가 있잖아요. 네. 근데 아마 황의조 선수 그리고 또 이재성 선수가 좀 잦은 항공 이동에 좀 타격을 많이 받는 몸 상태인 것 같아요. 최근에 A매치만 다녀오면 뭐 체력이 심각하게 떨어진다거나 아예 부상을 당한다거나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네. 9월과 10월 연속으로요. 이 점에 대해서는 좀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건 기자, 다른 유럽파들 근황도 정리해 주시죠. 네, 황희찬 선수가 이제 아스톤 빌라전에서 경기에 나섰는데 좀 아쉬운 모습을 보였어요. 백패스 실수를 하면서 실점의 빌미도 제공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울버햄튼은 아스톤 빌라에게 역전승을 거뒀고요. 네. 이강인 선수는 마요르카 이적 후에 계속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주전 공격형 미드필더 4경기 계속 선발 출전하면서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정호영 선수 프라이부르크와 라이프치히의 홈 경기에서 시즌 3호 골을 넣으면서 5경기 만에 득점포도 가동을 했습니다. 황인범 선수 러시아에서 뛰고 있죠. 카잔에서 소속인데 로코모티브 모스크바전에서 89분 동안 왕성한 활약을 했고요. 이재성 선수는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네, 우리 유럽파들 활발하게 활동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음 주에도 더 풍성한 소식 전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이 이야기를 끝으로 이번 주 알롱도르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에 계신 이건 축구 전문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풋볼리스트 김정용 기자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금요일 저녁도 저녁 8시 30분에 저는 다시 돌아옵니다. 박태원의 스포츠.